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내일을 위해서 또 한번 방송도 하고 새로운 소식도 전달하고 천만세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 빨리 가는 것 같네요. 금방 가는 것 같고 내일 또 비 온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또 요즘 좀 많이 오더라고요. 비 조심. 하여튼 운전 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두르시면 않으면 돼요.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그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망세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관망세. 관망하겠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9월 정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돼요. 9월부터 시작되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는 그 여부, 강화될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코스피를 답답한 박스권에 가뒀던 정책 의구심이 다시 이제 기대감으로 옮겨갈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7.28포인트 올라서 3186.01에 마감을 했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조 2067억, 기관애들이 1818억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개인들은 8791억 정도 이제 사들인 거죠. 지난주 코스피는 미국의 잭슨 홀 미팅,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아주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여전히 3200선 부근에서 그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추가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조선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 차익 실현 매도세로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이외 캐나다 잠수함 그 사업 수주 기대감으로 재차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오션하고 또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최대 60조 원 정도 정부의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소식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시장 관심이 집중될 것 같네요. 9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은 경제지표 결과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먼저 한국 시간으로 그 29일 밤 발표된 미국의 7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한 2.6% 정도 올라가지고 시장의 예상과 좀 부합이 됐죠. 여기서 보니까 PCE가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로 예상치에 부합을 하다 보니 시장의 안도감과 함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남은 주요 경제 지표로 보니까 5일날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7, 8월은 고용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데이터가 집계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분분한 해석이 불가피하다는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는 비농업 고용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울질하고 있더라. 여전히 증시 관망세가 우세할 거라고 예상들을 합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수 PMI가 있고요. 서비스업 PMI가 각각 2일날 4일날 발표가 되면서 기업에 대한 그 관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일날 한국 수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9월 정기국회 모멘텀이 지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부의 행정력이 집중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고 이 관세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다시 국내 정책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하죠. 특히 9월에 정기 국회가 시작됨에 따라서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그 소각에 대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3차 상법 개정안이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이 BDC라고 있어요. BDC, 이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 BDC 도입 법안도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9월에는 정부가 공약한 정책이 조금씩 가시화되면서 정책 기대감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했죠. 이번 주 증시 힘겨루기 상황에서 코스피가 3100선, 이 3100선을 밑돈다면은 주식 비중 확대를 제한한다 하면서 실적 전망 모멘텀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철강과 비철, 목재, 자동차,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업종을 제한하는 한편 방산 업종도 최근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지면은 조정 받으면은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 모아가라 뭐 그런 이야기겠죠. 하여튼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내일은 미국장이 좀 쉽니다. 휴장이고 일종의 뭐 노동자의 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의 2일날 8월 2일날은 그 미국 8월 공급관리자협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3일날은 미국 7월 구인 건수, 7월 제조업 주문, 그리고 8월 4일날은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5일에는 미국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꼼꼼히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소한 것에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금요일날은 좀 빠졌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또 참 내일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장은 좀 많이 빠졌거든. 다우지수 0.2% 빠졌는데 이 나스닥이 1% 이상을 빠졌습니다. 1% 이상 빠졌고 S&P가 0.64% 빠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필라도 폭락을 했단 말이야. 필라 지수가. 잘 오르는 듯 하더니 그냥 훅 빠집니다. 또 참 어렵게 올라갔더니 한 방에 또 3.15%나 빠져가지고 좀 영향을 많이 좀 받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 환율은 1391.7원 6.2원 올랐고요. 달러 1분엔 147.04엔, 유가는 64.01달러. 그 일본 예화는 946.44, 유로와 1626.34원, 중국 예화는 195.43원입니다. 휘발유는 1660.71원이고요. 국제금가 3516.1달러, 국내는 154,436.75원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은 4.232네요. 0.59% 정도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다우가 0.15%좀 빠지고요. S&P 0.61%, 나스닥 1.16, 러셀은 0.5% 정도 빠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은 69,700원으로 100원 올랐는데 상당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내일 좀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한 7만원은 좀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왠지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6만원, 69,000원 선도 조금 까딱까딱하지 않을까. 한 방에 훅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야 돼요. 오르기는 조금 힘들 겁니다. 하방으로 좀 쏠릴 수 있어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6,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미국장 저렇게 폭삭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 반도체도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반도체 수출하려면은 또 미국이 이제 뭐 삼성과 하이닉스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그런 기사들이 나와가지고 투심이 좀 많이 꺾일 것 같네요. 하여튼 좋은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인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루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